자, 시그마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시그마 합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가서 나열되면 AN, 이러면 우리는 수열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겠지? 그냥 이건 수열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 녀석에다가 이제 더하기를 이렇게 바꿨어. 더하자, 그러면 얘는 뜻이 뭐겠니? 얘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겠지? 제1항부터 왜 이러냐? 제1항부터 뭐야 왜 이래? 진짜 제1항부터 n항까지 합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됐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제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N이라고 부른다. 그죠? 얘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SN이라고. 자, SN이라는 녀석은 n에 대한 식이야. n에 대한 식. 그런데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부른다는 건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특별한 수열이었습니다. 걔는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공식을 이용해서, 물론 어떤 특정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 특정한 성질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녀석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SN을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수열이 꼭 등차 수열만 있는 게 아니잖아. 등차 수열도 있지만 다른 수열도 있을 거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수열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녀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바로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어떤 수열에? 임의의 수열에? 그런 걸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수열이라 그러는데, 어떤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시그마예요. 뭔가 알 수 없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규칙은 분명히 있지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아닌 수열, 그런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규칙이 정해져 있지만 잘 모를 것 같은, 좀 힘든, 좀 불편한 이런 수열에 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시그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합을 구하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뭐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는데, 합을 구할 재주가 잘 안 보여?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시그마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시그마. 됐니? 그럼 얘가 첫 항부터 쭉 나열되어 있잖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된다. 첫 항부터 쭉 나열되어 있으면 여기 시작이 얼마야? 1이 시작하죠. 끝날 때는 n으로 끝나요. 이 자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항의 나열 개수를 알려줘요. 항의 개수를 알려줘요. 항의 개수. 항의 수. 항의 개수라고 해도 돼. 뭐 3부터 출발해서 10까지 가면은 개수가 8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1, n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걸 하자. 요 자리. 요 자리에 변수가 와. 요 자리에 변수가 옵니다. 변수. 변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쓰는데 k가 올 수도 있고 n이 올 수도 있고 뭐 j가 올 수도 있고 i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없는데 여기 변수가 오고, 그 변수라는 녀석은 100% 자연수입니다. 그죠? 항번호니까 n이 1부터 2, 3, 4, 5, 6, 7, 8, 9로 바뀌니까 k는 1부터 2, 3, 4 또는 i가 1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물론 3, 4, 5, 6, 7, 8, 9로 갈 수도 있고 10부터 15까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수가 자연수라는 거죠. 되나요? 변수 자리, 자연수 자리. 그 다음 여기 오는 녀석이 그 수열의 일반항이야. 여기에는 수열의 일반항이 올 거야. 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항이라 그러면 당연히 AN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건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함수로 보면 FN인 거야. 근데 변수가 만약에 K로 바뀌면 그냥 어떻게 바뀌면 돼? 여기가 K로 바뀌는 거 뿐이죠. 그래서 FK로 바뀌니까 K번째 항이 될 수도 있어요. N번째 항이 될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변수에 만약에 변수가 시그마 변수가 i면요. 여기 fi 그러니까 i번째 항으로 올 수 있겠네요. 네, i번째 항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수열의 일반항인데 일반항이 변수만 잘 취급하면 돼. an 그러면 n번째 항이고 ak 그러면 k번째 항이고 ai 그러면 i번째 항이야. 자, 여기까지 됐네요. 자, 이게 시그마의 정의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럼 시그마의 정의를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시그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그마는 뭐니? 시그마란 어떤 수열, 어떤 알 수 없는 수열에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 또는 합을 간단히 표현한 것. 그게 시그마야. 시그마는 그러니까 합의 기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시그마는 합의 기호야. 시그마는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 구하는 방법, 구하는 뭐 생각, 그리고 구하는 뭐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 시그마는 녀석이 있을 건데 이 시그마는 특징이 있어요. 시그마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그때 뭐 간단하게 했으니까 빨리 한다면 시그마라는 녀석은 뭐 k는 1부터 만약에 여기 n까지 이렇게 돼 있고 ak가 있잖아. 여기다가 당연히 c를 붙이면 여기다가 c는 뭐야? 상수야. 상수를 곱해 놨다는 소리지. c는 당연히 곱했다는 거야. c를 상수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상수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고 했어. 들락날락. c가 밖으로 뿅 나갔다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5까지 만약에 2 곱하기 ak라고 있다 하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뜻이 뭐냐면 너가 일반항이야. 너가 어떤 수열인데 k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a1이 나오고 2 넣으면 2 곱하기 a라는 어떤 수열이 나오고 세 번째 항은 a3이고요. 2 곱하기 a3 그 다음에 2 곱하기 a4 그 다음에 2 곱하기 a5 이렇게 될 거야. 그걸 신나게 더하라는 거지. 이렇게 더하라. 이게 시그마인데 그럼 2로 묶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상수를 들락날락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성질. 시그마의 두 번째 성질은 K는 1부터 N까지의 여기에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그러니까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라는 녀석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다항식이나 식. 그치? 다항식. 전개식이라 해도 되고, 다항식. 항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전개되어 있다면, 항이 여러 개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이 여러 개 있다. 전개되어 있다. 항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K. 자,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을 얘기하자면, 주의사항. 만약에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n까지 ak 곱하기 bk가 되어 있다.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분배하시면 안 됩니다.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항이라는 녀석은 떨어져 있을 때 항이 구분되는 거잖아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면 항이 몇 개 있어? 얘는 3개 있어. 그런데 x 곱하기 3x가 있어. 얘가 항이 2개 있는 건가? 이건 그냥 한 개의 항이야. 3x 제곱이야. 그러면 x 곱하기 2y는요? 2xy죠. 한 개의 항이죠. 이럴 때 분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곱해져 있으면 분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미리 하는 거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만약에 k 플러스 1이 아니라 제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일단 풀어 헤쳐야 된다. 풀어 헤쳐야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풀어 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전개되어 있을 때만 분배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그냥 여기 상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3까지 5까지 할까? 여기 만약에 3이 있어. 그럼 얘가 일반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오는 게. 그럼 k가 1일 때 얼마야? 그냥 3이 있어. 응?
k가 1일 때면 3이야. 1을 넣어도 3이야. 2를 넣으면 3이야. 3을 넣어도 3이고 4를 넣어도 3이고 5를 넣어도 3이죠. 3이 5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5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로 본다면, 함수로 본다면 상수 함수를 말하는 거야. y는 3이 있어. 그러면 x가 1일 때 얼마예요? 3이고 x가 2일 때도 3이고 x가 3일 때는 당연히 3이고 4일 때도 또 3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첫 항도,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상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얘는 상수 곱하기 항수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얘는 항수다.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기본꼴을 가지고 있어요. 시그마의 가장 중요한 성질. 자, 첫 번째 상수는 들락날락 해도 상관없고 상수를 나열하면 상수 곱하기 항수다. 자, 그리고 시그마는 반드시 전개되어 있을 때만 분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을 또 얘기하자면요. 두 번째 주의할 점. 시그마가 거꾸로 묶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반대로, 그죠? 분배할 수 있으면 묶어질 수 있는데 묶어줄 때 반드시 값이 같아야 돼. 네? 선생님 값이 같다뇨? 무슨 말입니까? 값이 같다. 여기 k는 1부터 만약에 3까지 출발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k는 1부터 3까지 같을 때는 묶어낼 수도 있는 거야. 같지 않으면요? 같게 만들어야죠. 같지 않으면 같게 만드셔야죠. 됐습니까? 시그마는 이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만 가지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특별히 어렵지 않나요? 문제 풀 때 불편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풀어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64번 문제를 보면 다음 수열의 합의 기호를 이용하여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 나타내시오. 자, 한번 보자. 합의 기호로 나타내라는 말은 이 더하기를 바꾸라는 거거든. 더하기를 이렇게 바꿔라는 거지. 여기 있는 더하기를 전부 다 바꿔야 돼. 자, 더하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시그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시그마에서 시그마는 더하기야. 근데 여기 뭐가 와야 돼? 반드시 변수를 설정해야 되고요.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된다. 그죠? 몇 번째 항까지 나열되어 있는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자리야. 여기에 일반항이 와야 되거든. 보통은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쓰는 거 K번째 항이 와야 되거든. 이 K번째 항을 우리가 못 구해서 진짜 많이 고생을 할 거야. 잘못하면. 그럼 K번째 항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엄청나게 오바를 떨어야 돼. 요즘 반대로 에바를 떨고 있는 거야. 에바 참치인가? 어쨌든 오바를 떨어야 돼. 엄청나게 오바를 떤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각각의 항을 보면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보면서요. 한 3개 정도는 꼭 보시면서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 물론 지금 말하는 게 이 문제에 그렇게 적용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나열되어 있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 나열되어 있는 합을 구하는데 규칙이 잘 안 보여서 합을 구할 수가 없을 때 반드시 시그마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도 되게 강조하겠지만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합을 구하라. 어떤 수열을 쭉 나열을 해서 신나게 합을 구하라 했는데 합이 안 구해져. 모르겠어. 그러면 시그마 처리해야 되거든. 시그마 처리할 때 반드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K에 1 넣고 K에 2 넣고 나열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1 넣으면 얼마야? 2 나와야 되는데 이건 틀렸지. 1 넣으면 얼마지? 5. 2 넣으면 얼마지? 항이 몇 개야? 5개야. 그죠? 맞죠? 1번 틀린 거예요. 보나마나. K에 1 넣으면 2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K에 1 넣으면 그렇게 되지. 그런데 얘는 그냥 딱 봐도 보이지 않니? 딱 봐도 뭐야? 우와! 1, 3, 5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 그렇지. 2. 그러니까 2K-1 이렇게 가시겠지. 되시겠습니까? 네. 얘는 잘 보세요. 합의 기호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우리가 센스 있게 발동을 한다면 쭉 빼가지고 -1 더하기 2 -3이 아니라 더하기 -3 더하기 4 -5가 아니라 더하기 -5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바뀌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바뀌잖아. 부호가 바뀐다는 건 -1에 n제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1, 2, 3, 4, 5가 바뀌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n이 되겠지.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니까. 근데 얘는 변수를 j 로 뒀어. 그럼 이걸 j로 바꾸면 되지. 그냥 식을. 그죠? j로 바꾸면 -1의 j제곱 곱하기 j라고 말할 수 있죠.
항의 개수는 당연히 20개인 거 충분히 보실 겁니다. 자, 3, 9, 1 딱 봐도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고 일반항도 지들이 알려줬어. 그럼 그냥 쓱 K라고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지. 그죠? 뭐 이런 건 되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이 문제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1465번 보시면 다음 녀석을 마찬가지 시그마로 바꾸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볼까? 오버해서. 오버 한번 떨어볼게.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3의 제곱, 세 번째 항이 3의 세제곱. 변하지 않는 건 3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3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여기 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거. 자, 변하는 거 한번 볼까요? 1일 때 1, 지수가 바뀌잖아. 그죠?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이니까 K일 땐 K가 오겠지. 그죠? 여기에 K가 올 거야. 그리고 시그마. 변수는 K로 잡았으니까 내가 K. 그리고 1부터 9까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라고 쓰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도 돼. 근데 이거 나열을 해보면 n에 2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지? 그죠? n에 3 나오면은 두 번째 항이 뭐 이렇게 2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10 집어넣으면 9 나오고. 그러니까 맞긴 한데 사실 이렇게 쓰지 이렇게 병신같이 쓰진 않아. 그지? 자, 그 다음 1, 5, 9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4죠? 그럼 얘는 일반항이 4n일 겁니다. 첫 항이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을 쓸 건데 변수를 k로 잡으면 k로 싹 바꾸면 되죠. 그래서 3k-1이고 항의 개수는 29가 되려면 8 넣는지 확인만 하면 돼. 8, 4, 32니까 29가 맞네요. 그래서 기획과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한 것을 찾을 건데 변하지 않는 것부터 찾아보자. 얘는 보니까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 안 바뀌어. 그럼 세제곱이 안 바뀌니까 썼어. 자, 변하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5, 7, 9입니다. 1일 때 5고 2일 때 7이고 3일 때 9니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얼마? 2n. 서탕이 3, 5니까 플러스 3. 근데 변수가 k가 바뀌었으니까 일단 2k 플러스 3이라고 쓸 거야. 나는 요게 맞는데 k가 2부터 출발하라네? 그럼 k에 2 넣으면 얼마 나오지? 7이 나오죠. 잘못한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가야 되냐? 17이면은 넘어가니까 10인가요? 아니구나. 15구나. 아니구나. 정신 차려라. 7이구나. 그래서 k는 1부터 7까지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2k 플러스 3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k에 2 넣으면 마찬가지로 5가 나오고요. k에 그 다음에 3 넣으면은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를 넣으니까 18 더하기 1이니까 19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지. 답은 3번인데, 이런 식으로 보통 잘 안 써요.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복잡하게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이거랑 이거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는지는 여러분이 아직 잘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얘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셔야 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걸 합하라 그랬거든요. 이걸 먼저 합해야 일반항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뭐야?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공차가 2k니까 여러분 일반항으로 만들면 얘는 2n-1이다. 그럼 이 2n-1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었잖아. n제곱으로 출발하겠지? 더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겠다. 그치? n제곱. 그러니까 얘는 n제곱이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k가 2로 바뀌었어요. 그죠?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제곱.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n제곱이 맞아. 그래서 맞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4번은 좀 연습해 주셔야겠죠? 자, 특히 5번에 좀 강조를 할게요, 미리. 자, 5번에 미리 강조합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녀석이거든요. 진짜 많이 할까, 이거? 진짜 징글징글하게 하게 될 거거든?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아까 시그마 처리할 때 뭐라 그랬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건 오바스럽게 보라 그랬어.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세 번째 항, 변하지 않는 거 볼까요? 점 안 바뀌고. 점. 맞나? 되게 오바스러운 짓이다. 짝대기도 안 바뀌네요. 짝대기도 안 바뀌네요. 짝대기도 안 바뀌네요.
아, 1도 안 바뀌네요. 1도 안 바뀌네요. 1도 안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구하려면 짝대기랑 1이랑 점은 안 바뀌는 거야. 곱하기는. 뭐만 바뀌는데? 보자. 1일 때 1, 3, 2일 때 2, 4, 3일 땐 3, 5니까. 앞에 자리는 n이야. 그지? 앞에 자리는 n. 그러니까 k로 바뀐 거잖아. 그 다음에 3이야. 몇 칸 차이나? 2, 4. 두 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k 플러스 2지. 변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거의 90%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로 나옵니다. 규칙은 당연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나옵니다. 됐나요? 네. 이 5번 좀 신경 쓰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467번을 보시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시그마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아까 강조했던 게 시그마 우리 왜 쓴다고? 규칙이 잘 보이지 않는 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합을 구하라 했을 때 시그마 처리해서 안 보이는 문제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열은 규칙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수를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하잖아. 수를 나열해 보면 규칙이 보이는 문제도 있어. 나열해서 더하라 그랬는데 규칙이 안 보이면 뭐 하라 그랬고? 시그마로 바꾸는 거구나. 시그마 안에 일반항이 있는데도 딱 하나 보이는데도 이 일반항을 보고 규칙이 도저히 안 보여. 그래서 합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 나열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냥 맛을 보는 거야. 1467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감각적으로 맛만 보는 겁니다. 자,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얘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등차수열이니? 등비수열이니? 난 모르겠어.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나는 나열하려고요. 그래서 이 수열을 먼저 쭉 나열해 볼 겁니다. K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A1-A2가 이렇게 나오고, K에 2 넣으면 2 갈로 열고 A2-A3 이렇게 나오고, 3 넣으면 3 갈로 열고 A3-A4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자, 이거를 더하라 그런 거죠. 이 녀석은 수열을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를 조금만 더 다듬어 보면 얘는 A1-A2고요. 전개하면 플러스 2A2-2A3 전개하면 3A3-3A4 그 다음 어떻게 될까? 4A4-4A5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A2가 되잖아. 얘랑 정리하니까 A3이 나오고 얘랑 정리하니까 A4가 나와요. 그럼 마지막 녀석을 보면 자, K에 50을 집어넣었거든. 그러면 49부터 집어넣자. 49 갈로 열고 A에 49 마이너스 A에 50 더하기 50 집어넣으면 50 갈로 열고 A에 50 마이너스 A 51이잖아. 그러면 A 50이 남겠지. 요렇게 계산을 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50 곱하기 50 A에 51이 남을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걸 쭉 전개하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얼마? A 50에다가 마이너스 50 곱하기 A 5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항부터 50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주어졌죠? 문제에서 100이라 주어졌습니다. 얘는 10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51이 10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얘가 5가 되고요. 그래서 95가 답이 된다. 다시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 형태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시그마 개념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그마라는 녀석을 직접 더하세요. 우리 합을 구하세요가 이 단원의 주제잖아. 시그마를 배우는 목적이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걸 시그마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합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시그마 처리되어 있어. 이렇게 시그마 처리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오른. 시그마 처리되어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시그마 처리되어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그마 처리되어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그마 처리되어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뭔가 빨리 답을 구할 수가 없어. 왜? 규칙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규칙이 보이지 않으니까 규칙을 알려고 나열한 것 뿐이야. 됐나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는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무엇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분배하니까 3 곱하기 시그마 AK가 되고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 시그마 BK 플러스 시그마 5가 될 겁니다. 시그마 AK가 50이고 시그마 BK가 30이고요. 시그마 5는 상수항이니까 상수가 10개 있는 거고 얘는 50이 되겠죠.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 문제를 푼다는 것보단 시그마는 어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항으로 구분될 때 분배 가능하다라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1455번은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죠. 시그마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절대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시그마는 분배가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AK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분배를 하니까 시그마 A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K 마이너스 시그마 2가 되겠습니다. 자, AK제곱 값을 얼마인지 알고 있고요. AK제곱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입을 하고요. 여기는 2가 10개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계속 강좌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질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는. 시그마를 배우는 이 단원의 주제는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수열의 합을 우리는 등차 수열일 때 분명히 합을 구할 수 있고 등비 수열일 때 분명히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시그마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뭐라고? 수열의 합 계산이야. 수열의 합 계산.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배운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계산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계산은 개념이니까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계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계산 문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규칙이 딱 보이는 게 있어. 규칙을 내가 아는 수열이 있고요. 규칙을 모르는 수열이 있습니다. 규칙을 잘 모르겠어요. 규칙이 없는 건 아니지. 수열인데 규칙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수열에 규칙이 없으면 포기해야지. 재미가 없는 거지. 물론 수를 마음대로 나열하는 것도 수열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칙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수열에서 배우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그마에서는 그 규칙을 발견해서 합을 계산하시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이 보이는 수열은 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규칙으로 나눠져 있는 녀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녀석이 뭐냐? 자, 오늘은 이놈에 대해서 일단 많이 얘기를 할 거야. 규칙이 정해져 있는 녀석은 공식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고형이 있어요. 소고형. 자, 소고형이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언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냐? 이제 여기서부터 유형이라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걸 쭉 다 크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은 크게 규칙이 보이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이고 규칙이 보이지 않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규칙이 보이는 녀석은 공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규칙을 이용해서 소고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소고형이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시그마가 있는데 합인데 그 녀석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다음에 여기 뭐가 있으면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보면 시그마 갈로 열고 여기 2k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수열이야?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k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뭐 20까지가 있는데 여기 3 곱하기 2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k라는 변수가 어디 있다? 지수에 있습니다. 당연히 무슨 수열일까요? 등비수열이겠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발전하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얘는 무슨 수열이고?
등비수열이 구매합니다. 요건 자체를 뭐가요? 왜 이래? 등차수열이야. 그럼 분배해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끊어져서 새로운 녀석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시그마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자연수의 거듭제곱? 선생님 자연수의 거듭제곱? 자, K가 보통 변수면 자연수 시그마 K가 올 수도 있고요. 시그마 K 제곱이 올 수도 있고요. 시그마 K 세제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그리고 얘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얘는 2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입니다. 얘는 공식이 6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둘이 더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오시는 게 편합니다. 시그마 K 세제곱은 저기 위에 처음 구했던 2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얘는 필수 암기죠. 필수.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얘를 모르시면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 한 번 더 발전을 하자. 왜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냐? 처음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요거는 그냥 팁이야.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하니까 알아두는 건데, 자연수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특별히 자연수에 대한 물음을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지. 수열의 합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에서는. 그래서 미리 알아두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얼마? 2n-1 무슨 수열의 합이지? 등차수열의 합이지 라고 말해도 되지만 우리가 자연수를 본다면 얘는 홀수의 합이다. 홀수가 있는데 홀수를 합하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홀수를 합하라 그러면 홀수의 항수의 제곱과 같다. 네, 계산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홀수의 항수 제곱.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보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얘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항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죠. 제곱하니까 25입니다. 홀수는 합하라 그러면 항수만 알면 돼. 항수 제곱이 홀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 세트가 뭐 있겠어? 그렇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 얼마도 있겠어? 2n. 짝수의 합도 있을 건데 짝수를 합하라 그러면 짝수는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이야. 다르게 말하면 n제곱 플러스 n이야. 짝수의 합은 n제곱 플러스 n이야. 엄청나게 유명한 녀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됐니? 자, 하나 더. 우리가 시그마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 다르게 설명하면 시그마 k제곱 플러스 k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시그마 k 가로 열고 k 플러스 1 이어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k제곱 플러스 k 가로 열고 k 플러스 1의 합을 구하라 문제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위에 거를 정리하면 둘이 정리하면 답이 나오긴 해. 이거 둘이 정리하면 답이 나오긴 해. 분명히 요 k제곱 공식 쓰고 k 공식해서 따로 정리하면 되는데 쟤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봐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하나는 누구였어? 2분의 n 플러스 1이었지? 그죠? 그럼 얘는 가만히 보면 6으로 통분이 되잖아요. 6으로 통분하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얼마를 하는 거지? 3배 뻥튀기 하는 거야. 3n 플러스 1. 그런데 n 플러스 1이 공통이잖아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게 누구야? 2n 플러스 1 더하기, 이거 다 지워버렸다. 2n 플러스 1 더하기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6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2n 플러스 4인데요. 2n 플러스 4니까 2로 약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시그마 k제곱 플러스 k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3분의 3개, 3, n 플러스 1, n 플러스 2 3개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기항하는 김에 규칙을 알고 있는 녀석, 공식을 알고 있는 녀석은 당연히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리고 자연수의 거듭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뭐 시그마 k 세제곱까지 공식. 이걸 뭐 좀 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이 될 것이고요. k제곱은 자연수의 거듭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수를 계속 거듭제곱하고 있습니다. 제곱을 하고 있고요. 얘는 뭐 1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더하기 3 세제곱 점점점 n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게 있다. 규칙이 정해진 녀석 중에서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이만큼 먼저 공부하는 거야. 이미 노란색은 알고 있고 보라색은 필수고 그 다음에 청록색은 팁인데 팁이라고 하기엔 너무 중요한 팁이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고 소고형은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492번을 보시면 딱 봐도 이제 규칙이 보여야 돼. 문제 보자마자 이거 뭐야? 등비수열자. 그지? 이거 뭐야? 등차수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슉 분배해서 따로따로 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차탕이 2고 공비가 2니까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항 5개 곱하기 차탕 2 더하기 자 5k-1이니까 1 넣으면 차탕이 4죠. 5 집어넣으면 25 빼기 1이니까 24네요. 그죠? 곱하기 2분의 항수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는 시그마의 녀석을 보고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계속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일단 여기 문제는 AN이 뭔지 알아야 규칙을 발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AN을 구해야 되는데 AN이 뭐라 그러냐면 양수의 합을 물어봤어요. 양의 약수의 합. 자, 2의 n-1제곱의 양의 약수의 합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약수에 대한 개념 생각을 해보자. 3의 4제곱의 약수는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2의 6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그렇지. 7개가 있습니다. 왜 7개고 무엇이 7개냐? 어떻게 7개지? 당연히 1.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그렇지? 2의 5제곱, 2의 6제곱이다. 왜 그러냐? 얘는 밑이 2밖에 없어. 소인수가 2밖에 없어. 소인수가 2밖에 없는 수면 당연히 2로만 나누어지겠죠. 소인수가 3밖에 없어요. 소인수가 3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인수는 3밖에 없는 수니까 3으로만 나누어집니다. 3이 총 4번 들어가 있으니까 1, 3이 1번, 3이 2번, 3이 3번, 3이 4번까지 들어가 있겠죠. 되겠죠? 그러면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2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쭉 보니까 무슨 소리야? 등비수열이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당연히 사탕부터 파랑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공비가 2니까 r-1, r-1 나란히 쓰고 그게 아니야. 합을 먼저 구해야지. 미안합니다. 일단 an부터 구해야죠. 얘를 먼저 구하면 r-1, r-1 나란히 쓰면 이렇게 될 거고요. 항수는 n개다 그지? 잘 생각해보세요. n개입니다. 그죠? 2의 n-1제곱의 항의 개수는 n개가 될 수밖에 없죠. 약수의 개수가. 곱하기 차탕인데 차탕은 당연히 약수의 가장 작은 값이 1이니까 1을 두시면 얘를 정리하면 2n-1이 나올 겁니다. 그게 AN이야.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배하시면 되겠죠. 그죠? 분배하시면 되죠. 분배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8제곱 곱하기 차탕은 2고요. 마이너스 1이 8개 있으니까 8을 빼주시면 답이 나오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뭐 성질이 약간 들어가 있다 그죠? 시그마인데 값이 같아. 그럼 어떻게 합칠 수도 있는 거지. 시그마를 한 방에 합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합치면 얘는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정리하니까 얘는 k제곱 마이너스 이거 문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지.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바꾸면요. 이 문제는 요걸 마이너스로 붙일게요. 마이너스로 붙이면 어떻게 되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어떻게 될까?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자, 이걸 따로따로 분배해도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지. k제곱 플러스 k.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니? 그럼 얘는 이렇게 분배해도 좋겠지. k는 1부터 5까지에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 이렇게 바꿀 거야. 공식 기억나시죠? 3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항수 플러스 2, 5, 6, 7 세 가지 쫙 나열하면 되고요. 얘는 5야. 약분하면은 2고 얘는 10이니까 70, 75가 답이 되겠죠. 바꾸면 답은 없다. 바꿨으니까.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1번 쭉 보면 마찬가지. 여기 보면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땅 합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합치니까 어떻게 되니? 합치니까 2k제곱, 6k제곱 사라지고요. 정리하면은 k 플러스 1만 남네? 너무 쉽다 그죠? k 플러스 1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도 되고, 저 선생님 공식 아니까 이거 분배해서요. 이렇게 k 따로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따로 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지. 얘는 2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더하기 10. 이게 좀 편해져요, 점점. 그죠? 그러니까 얘는 55가 될 것이고요. 55 더하기 10이니까 65가 답이다.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37번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537번. 1537번을 쭉 보시면 지금 변수를 잘 취급해야 돼요. 이 문제는 변수를 진짜 변수. 지금 변수는 누구냐면 i가 변수예요. 그죠? i는 1부터 n까지 바뀝니다. 얘는 무슨 수열이지? 얘는 규칙이 딱 보인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물론 분배도 되고요. 그냥 등차 수열을 풀게요. 사탕이 얼마냐? 그러면 3입니다. n이 집어넣으니까 n 플러스 2가 끝항입니다. 그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항수는 n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 갈로 하는 값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정리를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n 플러스 5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2분의 n은 어차피 곱해져 있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일단 2분의 라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전개하니까 n제곱 플러스 5n 전개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제곱 더하기 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미리 또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많이 나온다. 할 게 많냐. k는 1부터 10까지 n제곱이 있잖아. 요거 우리가 공식을 쓸 건데 1부터 10까지가 진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얘 385야. 385 되니? 많이 나오니까 385야. 너무 어거진가?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것도 알죠? k는 1부터 n까지 왜 n으로 썼지? 아, 이거 k가 아니고 n이네. 아유, 잘못 썼다. 이거 전부 다 n이네. n. 자, 1부터 10까지 합이잖아. 자연수의 합이잖아.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55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셔서 구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문제는 아니니까.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변수 취급 잘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j가 변수잖아요. j가 변수. i는 상수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풀이가 두 가지인데 뭐 이렇게 분배를 해버려. 분배를 하나씩 하면 첫 번째 시그마 안에서 분배를 하면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 j i구나. 미안합니다. 더하기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 j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i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도 i고 두 번째도 i고 세 번째도 i고 10번째도 i니까 10i가 될 거고요. 얘는 1부터 10까지의 합이니까 55가 될 겁니다.
괄호 안의 값이.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10i 플러스 55죠. 분배해서 푸셔도 되고요. 그냥 푸셔도 되고 분배하면 10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5가 10개 있으니까 550 해서 계산하시면 550 더하기 550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답은 5번.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다르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소고형은 오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거니까 여기까지 끊고 소고형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